당신은 수년 동안 반려견과 함께 왔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산책을 시키며 가구 위에서 쉬게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저녁에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이 한 번도 준 적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어떨까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과 반려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커집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이를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받지 못한 개들은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은 누군가를 평생 사랑하며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당신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통찰력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 리스트의 각 항목은 이전 항목을 바탕으로 이어지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도달할 즈음이면 당신은 다른 주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반려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근처에도 못 가본 수준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반려견을 쓰다듬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손이 어디에 닿았나요? 아마 머리 윗부분이었겠죠? 아니면 등을 훑었거나요. 자리를 뜨기 전 귀 뒤를 살짝 긁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애정처럼 느껴졌고 애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개에게 그런 식의 쓰다듬기는 그저 참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이 쓰다듬을 때 가만히 있는 개와 당신의 손길 아래 진심으로 녹아내리는 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반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과학이 실제로 증명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개들에게는 부드러운 터치가 깊은 이완 반응을 활성화하는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귀 밑부분,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목 옆면, 그리고 허리가 끝나는 꼬리 시작 부분입니다. 이곳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곳이 아닙니다. 이 지점들은 압력에 민감한 신경 다발과 연결되어 있어 천천히 부드럽게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 반응을 유도합니다. 즉, 반려견의 신경계가 신체적으로 평온함, 안전함, 영열감을 느끼는 상태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생리학 및 행동, Physiology and Behavior.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개들이 이 민감한 특정 부위를 쓰다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졌고 몸을 기대었으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대부분의 개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부위 중 하나인 머리 위를 쓰다듬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생리적 반응의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는 머리 위로 곧장 내려오는 손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개를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오늘 밤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반려견과 함께 앉으세요. 머리가 아닌 목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원을 그리듯 압력을 가하세요. 개의 눈과 어깨, 그리고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30초 안에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부위를 적절한 압력으로 눌렀을 때 개의 얼굴에서 놓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눈매가 부드러워지고 턱의 긴장이 풀립니다. 온몸이 차분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깊은 정서적 교감을 할 때 분비하는 결속,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개의 뇌가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간식이나 장난감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생물학적 다리를 두 사람 사이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벌써 놀랍다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은 대부분의 반려견 주인이 너무나 간과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이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을 때 첫날부터 누군가 말해주었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려견이 원하는 만큼 멈춰서서 냄새를 맡도록 내버려 둔 게 마지막으로 언제인가요? 당신이 목줄을 당기기 전에 고작 2초가 아니라 실제로 멈춰서서 코를 박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음미하게 둔 것 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반려견을 키우면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산책의 목적은 운동입니다. 개를 움직이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20분 안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신체 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에게 산책은 1차적으로 신체적 경험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험입니다.
개의 코에는 약 3억 개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약 600만 개를 가지고 있죠. 냄새를 분석하는 데 할애된 개의 뇌부분은 인간보다 비례적으로 40배나 더 큽니다. 반려견이 소화전이나 풀밭에서 멈춰 냄새를 맡기 시작할 때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얼마나 최근인지, 그들의 감정 상태, 건강, 성별, 그리고 영역까지 포함된 정보의 전체 풍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앉아서 조간신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재촉하거나 거리의 모든 흥미로운 것들을 그냥 지나치게 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주요 수단을 차단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산책 중 후각 탐험의 기회를 더 많이 얻은 개들은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도하게 짖고 파괴적으로 씹는 등의 스트레스 행동을 훨씬 적게 보였습니다. 불안을 줄여준 것은 산책거리나 속도가 아니라 바로 냄새를 맡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감각 해방 산책 디컴프레션 워크를 떠나보세요. 반려견이 이끌게 하세요.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멈추게 하세요. 계획도 경로도 시간 제한도 두지 마세요. 목줄은 느슨하게, 압박은 낮게 하세요. 그저 동네에서 반려견의 코를 따라가며 모든 것을 만끽하게 하세요. 그 후에 보게 될 변화는 놀랍습니다. 불안해하고 과잉 자극되었던 개가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와 쉴 준비를 마칩니다. 지쳐서가 아니라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수록 반려견이 당신에게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다음 포인트로 이어지는데 거의 모든 반려견 주인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무언가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반려견의 이름을 불렀는데 완전히 무시당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고집을 부려서도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그 순간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개가 우리처럼 언어를 이해한다고 가정합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면 개가 당신의 단어를 처리하고 응답 여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개의 뇌는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개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헝가리 웨트브에시 로란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주인의 말을 듣는 개의 뇌 영상을 이용해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개는 당신의 목소리 톤뿐만 아니라 실제 단어까지 처리하며 이를 위해 뇌에 서로 다른 반구를 사용합니다. 우방구는 감정적 톤을 처리하고 좌방구는 의미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어와 톤이 일치할 때만 진정한 보상감과 연결감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한 칭찬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열정적인 톤으로 말한 중립적인 단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긴 칭찬 단어는 그 무엇보다 개의 뇌 보상 중추를 밝게 비췄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서두르고 산만한 단조로운 목소리로 착하다라고 말할 때 개의 뇌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단어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톤은 다른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혼란이거나 더 나쁘게는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짧은 문구, 진심 어린 따뜻함, 눈 맞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실제로 반영하는 톤을 사용하세요. 누군가 전혀 의욕 없이 좋네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과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같은 말을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차이를 즉시 느낍니다. 당신의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반려견과 당신만의 음성 시그니처를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순간에 일관되게 사용하는 두세 가지 문구를 정하세요. 명령어가 아니라 단순히 연결을 위한 단어들입니다. 어쩌면 반려견을 봐서 기쁠 때 이름을 부르는 방식일 수도 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앉았을 때 하는 특정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감정 상태에서 동일한 톤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 문구는 다치됩니다.
그것은 반려견의 신경계에 다 괜찮아. 넌 나와 함께 있어. 난 널 보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음성적 유대는 완전히 무료이며 거의 노력이 들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인은 이를 해볼 생각조차 못합니다. 이제 이것을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과 결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짧은 질문 하나 할게요. 반려견이 음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게 마지막으로 언제인가요? 복잡한 묘기나 긴 훈련 세션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을 얻기 위해 뇌나 코 혹은 몸을 써야 했던 사소한 일이라도 말입니다. 만약 답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라면 당신은 반려견 주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개는 작업견으로 진화했습니다. 리트리버, 하운드, 목양견, 테리어 등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품종은 사냥, 추적, 몰이, 경비와 같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 곁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들의 뇌는 문제 해결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바닥에 놓인 밥그릇은 그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개가 일반 밥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 식사는 약 45초 만에 끝납니다. 도전도 몰입도 없으며 무언가를 해서 얻었다는 성취감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로울 것이 없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서적 이점은 엄청납니다. 응용동물인지 Applied Animal Cognition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음식이 제공될 때보다 음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때 개들은 편안한 몸짓, 열정적인 참여, 식후의 평온함 등 긍정적인 정서 지표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퍼즐 식기나 노즈워크 매트를 사용하거나 먹기 전 풀밭에 사료를 뿌려준 개들은 단순히 더 피곤해진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도전을 제시하는 사람일 때, 즉 당신이 간식을 숨기거나 퍼즐을 설치하거나 정원에 음식을 뿌리고 반려견에게 찾으라고 보낼 때 당신은 그 만족감의 일부가 됩니다. 반려견은 단순히 음식을 허기를 채우는 것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 깊은 성취감과 보상의 기억과 연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릇을 채워주는 사람이기를 넘어 그들 하루 중 가장 충만한 경험의 원천이 됩니다. 시작하는데 특별한 물건은 필요 없습니다. 평소 먹는 사료를 뒷마당 풀밭에 뿌려보세요. 돌돌만 수건 안에 한 줌 넣어보세요. 집 안세 군데에 조금씩 숨겨두고 찾아내게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만 이렇게 해보고 변화를 지켜보세요. 그 후에 반려견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배부른 개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수준에서 당신을 신뢰하는 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주인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리스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반려견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무언가를 시도해 보세요. 산책 직후도 아니고 놀이 시간도 아니며 반려견이 관심을 끌려고 뛰어오를 때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 중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순간에요. 소파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으세요. 부르지도 말고 간식을 들고 있지도 말고 손을 뻗지도 마세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세요. 너무 단순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당신과 반려견의 관계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신체적인 관점에서 반려견이 매일 겪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거대합니다. 그들 삶의 모든 사람이 거대합니다. 당신이 집 안을 걸어 다닐 때 당신은 그들 위를 걷습니다. 손을 뻗어 만질 때 당신의 손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동물의 보디랭귀지에서 위에서의 존재감은 지배, 압박, 통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동등한 존재로서, 즉 아무런 요구 없이 같은 높이에서 같은 공간에 단순히 존재하는 존재로서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바닥에 앉아 기다릴 때 방 안의 공기가 고요하게 바뀝니다. 반려견은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방 저편에서 힐끗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서 당신을 평소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당신이 가만히 침착하게 머무르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당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발짝 떨어져 앉을 수도 있고 당신의 무릎에 턱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신을 향해 누울 수도 있죠. 불려온 것도 아니고 음식 때문도 아니며 어떤 외부적인 보상도 없이 당신에게 오기로 한 그 선택과 움직임은 걔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개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연구하는 개 행동학산 체니니톨로지. 연구에 따르면 주인과 정기적으로 압박이 없고 요구 사항이 없는 신체적 근접성을 경험하는 개들은 더 강하고 안정적인 애착 패턴을 보이며 기본 불안 수치가 낮고 새로운 상황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며 스트레스 반응에 더 탄력적입니다. 훈련 때문도 운동 때문도 아닙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두 존재 사이에 공유된 단순하고 조용한 존재감 덕분입니다. 당신이 바닥에 앉을 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귀여운 순간이 아니라 토대입니다. 단어도 도구도 전문 지식도 필요 없는 당신과 반려견 사이의 언어입니다. 그저 그들의 세계로 내려가 아무 말 없이 내가 여기 있어. 넌 안전해. 이게 우리야. 라고 말해야겠다는 의지뿐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모두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부위를 올바르게 만져주는 것,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산책,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 당신을 깊은 만족의 근원으로 만드는 음식,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존재감. 이 중 돈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합쳐지면 대부분의 반려견 주인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년 동안 쫓아온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유대감이라고 부르지만 실체는 바로 신뢰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처음 당신을 올려다본 날부터 그것을 당신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반려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다면 당신만큼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동반자가 보내는 무언의 언어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간과되는 깊은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갖고 나갑시다. 다음 통찰의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